난 어린 악마다. 악마 세상에도 각자가 이름이 있다. 나의 이름은 민. 사람들이 나를 민이라고 부른다. 다들 짓궂게 생겼어도 어린 악마들에게는 나름 친절하다. 그러나 난 이 악마 세상이 싫다. 어른 악마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추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똑같이 저런 모습이 될까? 난 인간 세상을 기웃기웃거렸다. 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예전에 어떤 어른 악마가 나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은 인간들의 가족으로 10년을 사는 것이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자리를 꿰차고 가족들에게 악마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10년을 버티면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여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집이 좋았다. 또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9년 364일째라도 1일만을 남겨도 가족 구성원에게 들킨다면 다시 악마 세계로 소환되어서 큰 형벌을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인간 세상을 기웃기웃 보고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는 집이 보였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때리고 나서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하길 반복했다. 부모님이 잠든 틈에 아이가 큰 캐리어 가방을 싸들고 나오는 걸 보았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인간 세계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물론 어른 악마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나는 인간 세계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물론 어른 악마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집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지 한 달쯤 난 그 아이의 모습을 하고 그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사람을 속여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들어갔다. 한 달간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온 게 맞나 싶게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놀란 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왔니? 내가 멍하니 서 있으니 자민아 왜 거기 서 있어?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자민이구나 얘 이름. 나도 미니인데 얘도 미니네. 어쩌면 이곳은 내 운명 같은 곳이 아닐까. 난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악마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무서운 부모님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게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종종 소음과 함께 깨졌다. 분명 방금까지도 나름 다정했던 것 같은데 아이의 아버지는 상을 업고 물건을 깨부셨고 아이의 어머니는 한켠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곯아떨어지자 아이의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자네들을 치우다가 바닥에 털썩 앉으며 가슴을 치셨다. 그리고는 나를 원망하듯 쳐다봤다. 그리고 이내 말을 내뱉었다. 너만 아니었어도 난 이미 이곳을 떠났을 거야. 난 아이의 엄마를 껴안았다. 자책하지 말아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음날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내가 이젠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같은 실수를 했네.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셨다. 아이의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다. 난 아이의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빠 자책하지 말아요. 또 같은 실수 하더라도 전 아빠를 사랑해요. 그렇게 난 어느새 점점 가족이 되어갔다. 아니 원래 가족이었던 듯 했다.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끊임없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럴 때마다 난 그럴 수 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모님을 위로했다. 사실 내가 이 집에 온 지 5년쯤 지났을 무렵 이 집 아이가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내 모습에 놀랐고 뒷걸음치며 집 밖으로 나갔다. 한껏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난 그 아이를 따라 나가서 말했다. 너무 놀랐지? 나라도 놀랄 것 같아.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너 누구야? 정확한 얘기는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난 나쁜 존재는 아니야. 너의 그 공백의 자리를 대신 채워준 거야. 너의 부모님은 너무 외로웠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있어준 거야. 부모님은 지금 아주 행복하셔.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렇지만 넌 내가 아니잖아. 부모님의 아들은 나라고. 부모님이 오실 때 넌 어디에 있었는데? 그리고 넌 부모님을 증오하잖아. 그래서 떠난 거 아니야? 그건 맞지만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잘 가. 나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실은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가 아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설득시킬까봐 그리고 부모님이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창밖에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그대로 가버렸다.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말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고 난 이후로 엄마가 한 번씩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그 아이가 왔다 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자민아,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이 말이야. 널 닮았어. 그 아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 근데 그 아이는 모르는 아이인데 왜 이리 내 마음 한켠이 아릴까? 라고 말씀하셨다. 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랑 닮긴요. 완전 다르게 생겼던데요. 엄마가 요즘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은 집을 그저 잘못 찾아온 거랬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날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눈물은 평소 아이를 향한 증오와 원망의 눈물과는 달랐다. 진심 어린 미안함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이젠 내가 이 집의 가족인데 원래 자민이라는 아이를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것만 같아서 처음엔 불안이었던 마음이 분노가 되어 올라왔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그땐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그냥 제발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자 엄마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에게 탓하고 욕하고 중호하고 난 만족했다. 그럴수록 내가 진짜 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 내일이면 진짜 인간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 두려움은 며칠 전부터 창문 저 멀리서 서성이는 그 자민이란 아이 때문이었다. 혹여나 문을 두드릴까 두려웠다. 쟤는 왜 자꾸 서성이는 거야? 다신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자민이라는 아이는 집 문을 두드렸다. 난 재빨리 나가서 문을 닫고 그 아이를 집 뒤편으로 데려갔다. 다시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 인생을 살라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자민이라는 아이는 나를 세게 밀치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붙잡으러 가려는데 다리가 심하게 접질려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간신히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민이라는 아이는 부모님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을 방울방울 매달고서 부모님은 역시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자민이라는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미안하다는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을 봐요. 난 자민이라는 아이를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힘이 어찌나 센지 미동도 않았다. 오히려 몸을 앞으로 향하여 부모님께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잘 보세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는 눈물을 쏟아냈다. 저 자민이에요, 엄마, 아빠. 그런데 그때 부모님의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 나는 직감했다. 일이 그릇되고 있다는 걸. 아, 하루 남았는데. 이제 거의 끝이었는데. 부모님이 알아챈 듯 했다. 그래서 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자민이는 저예요. 쟤는 자민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 듯 했다. 자민이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모님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꽉 껴안았다. 그리고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의 몸은 빨려가듯 악마의 세계로 향했다. 이제는 벌을 받게 되나 보다.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된 듯하다. 아버지는 평소 다정하시다가도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 나와 엄마에게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쌓여갔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나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고 너만 없었으면 너 때문에와 같은 나를 증오하는 표현들을 했다. 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집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센터 같은 곳으로 향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님보단 모르는 사람들과 있는 게 훨씬 나았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음 한켠에 부모님 생각이 났다. 그래도 아빠가 다정할 때도 있었는데 엄마도 힘드셔서 그랬을 텐데 와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용기를 내서 집으로 향했다. 나를 울면서 반겨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갈 생각도 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면서 난 충격에 휩싸였다. 창문 안에 보이는 집안 풍경은 붉은 안개가 덮고 있는 듯 했다. 그 음산한 기운에 너무 놀라 거부감이 들었지만 용기 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안엔 나와 똑같이 생긴 존재가 있었고 부모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라고 했다.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다. 두려웠고 화가 났고 속상했다. 나를 닮은 존재는 나 대신 부모님의 곁을 지킨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모님이 올 때 내가 그 곁에 없었다며 부모님을 증오하잖아 라고 하며 나를 탓했다. 그리곤 다시 오지 말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조언했다. 사실 협박으로 들렸지만 난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럴 자신이 없었다. 붉은 안개가 잔뜩 껴있는 그 집안 모습이 두려웠다. 그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난 결국 겁쟁이처럼 그 집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가 부모님 옆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으나 좋으나 부모님인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찾아가야겠다 생각했다. 이번에도 날 못 알아보시면 그냥 나도 잊고 살아갈 거야. 역시 부모님은 날 알아보지 못했고 그 존재는 적반하장으로 날 내쫓았다. 난 그 존재를 잊는 힘껏 밀쳤다. 그리고 부모님께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내 얼굴을 잘 보라고. 내가 자민이라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나의 이야기가 부모님께 전달된 건지 초점 잃었던 부모님의 눈은 나를 온전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부모님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혔다. 부모님은 나를 껴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한참을 울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 존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어린 악마의 이름은 민이다. 풀네임은 자기연민. 다른 이들의 자기연민을 작용해 기생하는 존재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 존재가 자기를 합리화해 가도록 끊임없이 귀에 속삭인다. 그리곤 결국 눈을 멀게 만든다. 결국 부모님은 지속적인 자기연민의 늪에 빠져 어린 악마 민과 함께 살아가느라 진짜 아들 자민이를 보지 못한다. 자기연민, 자민.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면 진짜를 보지 못한다. 어린 악마 민이도 사실은 악마다. 어리고 작은 존재로 다가와 어느새 서서히 커다란 악마가 되어가는 존재이다.